皆さん、こんにちは、ターンです。皆さん、お元気ですか？私、本当に日本語を一生懸命勉強しているのになぜ上手にならないんだろうと思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今日は日本語を頑張って勉強しているのになかなか伸びない理由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혹시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 진짜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렇게까지 뭐 공부했고 또 시간까지 투자하고 막 했는데 막상 일본 사람 만나면 그 단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이렇게 멍청한 거야?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일본어 해도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건 방향이 살짝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단어만 외우고 문장으로는 안 써봐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어장을 보고 단어 뜻은 알아요. 예를 들어 공부하다, 벤교스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공부했어, 키노 벤교시다 이 말은 바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단어만 외우고 직접 문장으로 말하거나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요, 단어를 외울 때 꼭 예문을 같이 보고 예문을 같이 써보면서 입으로 꼭 내뱉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결국 실력을 바꾸고요, 여러분들의 일본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수할까봐 입을 아예 안 열어서예요. 일본어로 말하려다가 이거 틀린 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틀려야 늘어요.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성장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혼잣말로도 연습을 해보고요. 계속 뱉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그리고 틀렸을 때 상대방이 지적을 해줬을 때 학원이나 일본어 수업에서 그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지적을 해줬을 때 그때 틀렸구나 감지를 하는 순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좀 자극을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틀려도 되니까 뱉어보고 이거 문장이 맞나? 계속해서 틀려도 되니까요. 뱉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듣기만 많이 하고 능동적으로 듣지 않아서입니다. 일본 드라마, 애니, 유튜브 요즘에 너무 미디어가 발달돼서 너무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데 듣는 건 많은데 공부가 아니라 그냥 흘려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귀는 그 일본어의 약간 소음 같은 그 일본어에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을 클립 같은 거를 반복해서 듣고 받아쓰기를 해보고 그걸 다시 따라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적고 또 거기에 스크립트라든지 자막이 있잖아요. 그거를 원문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반복했을 때 이게 진짜 듣기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발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복습 없이 한 번 보고 끝내버려서입니다. 한 번 본 문법, 한 번 본 예문 다시 안 보면요. 다음 주? 아니요. 내일이라도 까먹을걸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 한국어도 뭐 잘 기억나나요? 외국어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걸 또 보고 다시 한번 뱉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까먹으려고 해도 안 까먹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까먹는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안 외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일, 3일, 7일 복습 루틴을 만들 것 같아요. 오늘 외운 문장은 뭐 내일은 힘들어도 아니면 3일 뒤에 아니면 다시 7일 뒤에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면요. 여러분 정말 안 까먹습니다. 결국 망각 곡선을 이기는 거는 반복이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단어를 외워주세요. 여러분 JLPT 시험 보고 나서 뭐 1급 붙었다, 2급 붙었다, 3급 붙었다고 해서 아니 방치해둔 그런 단어책 많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네. 그거 붙는다고 해서 여러분 JLPT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보고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나에게 안 맞는 공부법만 고집해서입니다. 나는 들으면서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책만 보거나 좀 감각형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인데 문법부터 외우거나 그러면 좀 재미도 없고 효율도 떨어져요. 각자한테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외우는 게 잘 외워졌다. 저 같은 경우는 종이에 쓰면서 필사를 하면서 쓰면은 저는 잘 외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안 맞는 분들은 뭐 본인은 말로 하면서 그냥 말로만 많이 하면서 외우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잘 외워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소리로 기억을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쉐도잉이나 회화를 더 열심히 하면서 익혀보시고 눈으로 정리를 잘한다 이런 분들은 또 문구류 같은 것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장 필사라든지 색깔 여러 가지 삼색 볼펜을 쓰면서 색깔로 암기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좋다, 남이 좋다라는 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맞춘다는 식으로 해서 나만의 방법을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겪다 보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표가 모호해서입니다. JLPT 따야지. 그냥 일본어 잘하고 싶다. 이런 목표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개월 안에 애니를 한 70% 정도는 자막 없이 봐보겠다. 라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일본에서 바이아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배웅할 때 내가 일본어로 인사말을 해보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좀 정신이 좀 해이해지고 하기 싫을 때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공부를 해도 안 느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단어만 외우고 문장으로 안 써봐서 안 내뱉어봐서 또 실수할까봐 그 창피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 또 듣기만 하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또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아서 나에게 안 맞는 공부법만 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실력 상승 직전입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생기셨으면 그 방향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확 느는 구간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느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안 하면 뭔가 더 찝찝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일본어 공부 힘들 때 항상 저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다네.